그럼 내가 지금 뭐 식은땀이 나고 막 안면 홍조에 막 화장도 못하고 남 보기도 부끄러운데 남편한테 뭐 당신 나 지금 잘해줘 그러면 남편도 사실 그 시기일 수도 있잖아요. 뭐 3살 타올, 4살 타올 이렇게 되면요. 그럼 남편이 이해받길 어렵죠. 왜냐면 그러면 남편이 어쩌다 한 번은 아 그래 당신 뭐 괜찮을 거야. 이거 아주 여전히 예쁜데 그렇다고 제가 성형외과 가겠다고 200만 원 달라 그러면 남편이 주겠어요? 뒤에 돈을 좀 뭉쳐놔야겠죠. 자 이건 삽이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자꾸 기대고 위로받기에는 너무 기간이 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맞아요. 생각한 거는 네. 그런 이 폐경 이행기 안에 힘들면 네. 산부인과를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헤라님 같은 경우에는 또 갔다 오셔서 네. 제가 너무 다행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제 같은 경우는 아직 완전한 폐경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생활하냐 해서 뭐 운동하고 요가하고 나름대로 늘 집에서 거의 밥을 해 먹으니까 먹는 것도 골고루 5군 용량소에 맞춰서 열심히 잘 해 먹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운 때문에 뭐 즐겁게 잘 지내요. 그래서 남편 보고 물었어요. 내가 갱년기 갔냐고 물었더니 넌 항상 성령 충만해서 갱년기를 모르고 산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아. 늘 그냥 말씀 안에서 살고 그냥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그냥 감사한 마음, 자족한 마음으로 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런 갱년기다 이런 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전자에서 헤라님이 얘기한 게 한 번 더 반복됐을 거예요. 병원에 갔다 오신 얘기를 아까 한 번 전자에 해봤고 지금 다시 묻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제 얘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헤라님 같은 경우는 폐경 이행기예요. 폐경 이행기는 사실 호르몬 불균형이 한참 심할 때라서 그때 그 뭐 백수 건강식품 챙겨 드시는 것도 별로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호르몬 처방이 안 돼요. 왜냐면 폐경이랑 딱 끝나고 나서 이제 호르몬 치료도 대체 요법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진짜 지금 헤라님이 하시는 것처럼 뭐 건강식품 먹고 건강하게 생활 이렇게 루틴 정확한 루틴대로 생활하시고 명상도 하고 그런 거는 괜찮은데 요 기간 동안에는 너무 힘들면 병원을 꼭 한번 찾아가시고 또 이제 저같이 호르몬을 처방을 받아서 먹는 것도 되게 힘든 게 아니 호르몬 처방을 혹시 처방이 나와서 네. 드실 건가요? 만약에 저는 힘들다 그리고 네. 먹어야 되는 과정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먹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네, 제 같은 경우는 근데 일단 엄마가 유방암이었고 그리고 요번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자궁에 약간 혹도 있고 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호르몬을 먹으면서 그런 것들에게 영향을 갖다 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오게 되면 먹고 아니면은 웬간하면 저는 그냥 지키면서 지금 삶을 그냥 잘 유지하면서 가고 그래도 싶어요. 한 번은 더 산부인과 가시겠죠? 아니 저는 규칙적으로 늘 가니까 네. 아마 한 내년 2월쯤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의사도. 네. 그래서 2월 달쯤에는 다시 한번 가서 네. 그때만요 이제 정말 폐경이고 호르몬 이걸 갖다가 해야 되는 요법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시면 저는 그냥 부담 없이 한 뭐 그걸 계속 먹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친구 중에 한 명이 40에 폐경이 된 친구가 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봤더니 자기는 의사가 말하는데 한 5년 정도 먹고 지금은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계속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을 테니까 내 몸이 힘들고 그 호르몬을 먹어서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먹어야죠. 네. 굳이 내가 힘든데 그걸 억지로 참고 있을 필요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의외로 참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게 왜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선 제가 호르몬을 복용한 이제 상황을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사실 저희 형제 중에 딸이 셋이 있어요. 근데 큰언니랑 저랑 7살 터울이라 언니의 그런 거를 잘 못 받고 이제 둘째 언니 같은 경우에는 저랑 1살 차이라서 정말 뭐 쌍둥이처럼 같이 붙어 지내고 저의 모토이기도 하고 워낙 좋아했는데 이제 언니가 이제 수년 전에 유방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그런 걸 안 받았으면 이제 이런 것도 과정을 통해서 언니가 힘들어하면 좀 받고 배우고 그랬을 텐데 그런 과정이 없는 게 그러니까 유방암 걸리면 에스트로겐을 갑자기 막아버려요. 그래서
조기 폐경 아닌 폐경이 되는 거죠. 그게 그 나이대가 이제 폐경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땡겨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몰랐어요. 뭐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갱년기 뭐 폐경에 대해 생각을 안 해본 그 나이여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언니가 저희가 사실 통뼈거든요. 네. 그 이제 약을 하니까 골다공증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문이 쌓이긴 쌓였는데 딱히 뭐라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아는 언니인 거죠. 그래서 언니한테 물어보면 야 다 지나가. 뭐 큰언니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유별나게 행동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내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굉장히 이 더위가 약했어요.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심해가지고 2년을 고생을 바가지로 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 처방을 받았는데 한 달에 한 4,000원밖에 안 드는 거예요. 6개월에 한 26,000원? 가격도 안 저렴하네요. 비싸네요. 네. 너무 싼데 해피해피한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그게 이제 밤에 선풍기 겨울에도 틀어놔야 돼요. 그러면 또 추워서 이불 덮었다가 했다가 그러면서 그렇게 힘든 과정을 보냈는데 너무 험한 거죠. 그래서 내가 아 호르몬이 또 별천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건강검진 끝나고 이제 들쑥날쑥한 게 그 폐행 이행기 때 폐경이 딱 끝나기 전에는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한 달에 2번 할 때도 있고요 2달에 1번 할 때도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할 때는 이불 빨래를 했어요. 아니 안 나오다가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 제가 아주 쫑파티를 대단히 크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모이면서 예, 이 나이에 웬 이불 빨래냐 젊지도 않은데 그런데 그렇게 폐경 이행기는 상당히 막 다양하기도 하고 불규칙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병원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죠.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그랬더니 아직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폐경이 아니었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한 1년 지나서 네. 다음 병원에 가서 이제 그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딴 거는 모르겠는데 식은땀이 많이 나서 그해 여름에는 하루에 한 7번씩 목욕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고 와서 처방을 받았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 몸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다가 갑자기 좀 약간 지금도 울퉁불퉁하긴 하지만 좀 추스려지기도 하고 해서 저는 정말 이렇게 너무 힘든 시기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이렇게 헤라님처럼 처방도 한번 받아보고 내가 폐경 이행기인지 폐경인지 그리고 앞으로 폐경이 되면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나갈지 그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폐경이 돼도 사실 그러니까 난자 기능만 없어진 건지 사람으로서는 정상적이거든요. 그렇죠. 정상적이긴 한데 처방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백수호나 콩류 먹는 그 원자가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은 약간 처방을 받았으면 좋겠고 처방 받는 거에 대해서 아주 또 약간 좀 헤라님은 긍정적이시니까 뒤에 지금처럼 명상을 하거나 다른 대체 요법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폐 이행기에는 백수호나 건강식품을 많이 드시는 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저도 호르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갔을 때 이런 호르몬을 먹으면 좋아진다고 하면 얼마든지 또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땀이 나고 막 식은땀이 갱년기가 심한데 굳이 그걸 힘들게 참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네. 오분하님 말씀에 네. 저도 찬성하고요. 근데 갱년기라는 것 자체를 너무 갱년기라는 부정적인 의미보다 좀 더 긍정적인 의미로 어떤 내 삶의 전환기가 왔구나. 아이들 다 키웠고 이제 나는 여자로서 완경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내 삶을 후반전의 삶을 어떻게 더 잘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몸은 조금 힘들고 조금씩 노화되어 가겠지만 후반전의 삶을 훨씬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뭐냐면 헤라님한테 반격하는 게 이게 갱년기가 10년이에요. 10년에 근데 또 가장 또 중간 지점이거든. 옛날 같으면 조금 있으면 죽을 나이인데 이제 죽지도 못하죠. 자, 이 나이에 기댈 수 있는 게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르몬 대체 요법을 자꾸 권하는 이유는 주변에 있는 아는 동생, 언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같이 사는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 또 뭐도 없어지냐면요. 우울증이 들어와요. 우울증이 들어오는데 그걸 극복하는 게 남성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난소에서 분비되는 그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성 호르몬이고 하나는 남성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동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배란 주기, 한 달 주기가 있잖아요. 근데 한 달 중에 일부는 에스트로겐이니까 여성 호르몬이 들어와서 착상을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배란을 시켜준다 그러면 그 나머지 아기를 보호하고 자궁을 튼튼하게 해주는 건 남성 호르몬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헤라님 같은 게 어머님이 유방이나 지금 조사해봤더니 자궁에 근종이 좀 있거나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아닌 황제 호르몬이라고 있어요. 남성 호르몬 대체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만 처방을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꼭 의사랑 상담을 하고 내 상황에 맞게 거기에 맞는 호르몬을 처방받는 거지. 또 그리고 이게 노화의 과정, 정말 노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남자들 경우에 30세부터 들어와요. 그래서 여자보다 더 먼저 노화가 시작되는 거죠. 저희는 45세쯤에 노화가 들어오는데 남자는 30세부터 1%씩 다운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알고 보면 남자들이란 동물이 더 노화되는 거죠. 동물 자체는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동물인데 호르몬에 따라서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난자의 기능이 떨어졌다 해서 여자가 아닌 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왕경 폐경이라는 말을 저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헤라님처럼 이게 인생 과정 중에 노화로 시작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 과정에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왜냐면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저희가 지금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저 유튜브로 다 공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죠. 근데 대신 호르몬으로, 남편이나 네. 자식이나 근방에 있는 식구들은 절대 사절하시고 전문적으로. 네. 저는 결국은 혼자서 잘 그렇죠. 서서 자기가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잘 헤쳐나가는 게 중요하고, 저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노화가 시작되거나 이 갱년기가 왔을 때 일단은 육체적으로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든 뭐 나가서 봉사를 하든 뭐 돈을 벌 수 있으면 돈을 벌든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고 일단 몸을 많이 움직이는 거, 저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마음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호르몬제 먹을 수 있고 뭐 다양한 어떤 걸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어떻게 내 삶을 갖다가 이 과정에서 아이들도 이제 빈둥지 중후군이 들어올 테고, 아이들도 커서 이제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갈 거고, 남편은 남편대로 바쁠 거고,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 갱년기를, 제가 얘기하는 그 노화가 오고 또 힘들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잘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과정에서 호르몬제를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뭐 상담을 받을 수도 있는 거, 다양한 방법들을 일단은 내가 잘 건강하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네. 건강이라는 낱말을 찾다 보면 딱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처럼 들어오죠. 하나는 정신적, 육체적, 또 하나가 뭔 것 같아요? 정신적, 육체적, 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적이에요. 성적? 예, 이게 그게 육이겠죠. 육체적이고. 아니요, 육체적인 거 안에 성적으로 들어와요. 왜냐면 이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요. 그런데 보기에 해피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겠냐면 성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배출이 안 되면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아무리 막 용을 써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면 뇌하수체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꽃을 봐도 보는 시선이 틀려요. 얘는 조금 있으면 지겠구나. 이게 해피한 건 아니죠. 어머 너무 예뻐 하고 사진 찍는 거랑 얘 보는 시선이 틀린 거예요. 똑같은 꽃을 보고 느끼는 거는 이게 사실은 작겠지만 그게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의 성격이 사실은 성호르몬인 거예요. 네, 저도 조금 동의하는 게,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이럴 때 네. 호르몬의 처방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이 황체 호르몬. 네. 약 하나로 내가 아무리 정신을 지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그 호르몬 때문에 영향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육체, 정신적인 건 중요한데 호르몬의 그런 도움을 받아야 한다? 네.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도 좋다는 왜냐면 의견이신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정신과 치료를 예전에는 비밀로 하려고 코드를 틀리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이제 남는다 그래서. 근데 정신과 약이 치료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호르몬 약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울증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호르몬이 사실은 성호르몬이에요. 남성 호르몬.
아니 근데 네. 호르몬을 꼭 성적으로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네, 그냥 우리가 세라토닌도 있고 몰핀도 있고 다양한 좋은 이 호르몬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네. 남성 호르몬이에요. 네. 그 셀라토닌 뭐 멜라핀 이게 왜냐면 밤에 잠을 못 자면 왜 잠을 못 자냐면요. 이렇게 낮에는 잠이 안 오잖아요. 남자는 잠을 못 자게 그게 호르몬이 지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호르몬이 불균되면 밤에 잠 안 와요. 그리고 뭐 아직 경험 못 하셨겠지만 한 번 깨면 또 잠도 안 와요. 그러니까 잠 못 자는 종류도 상당히 많아요. 처음부터 잠이 안 오든지 중간에 새벽 1시에 깼는데 잠이 안 오든지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뭐 진짜 날밤을 새든다든지 종류도 많고 그 모든 게 다 성 호르몬에서 나오는 그 남성 호르몬이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지금 자꾸 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그 전체적으로 하냐면 그 이름이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저같이 약간 사실 그쪽이랑 관심이 없던 그 저기에서는 용어를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무조건 호르몬 처방을 받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호르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하지만 저희가 처방받을 수 있는 호르몬들은 다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안전성이 네. 그래서 저도 또 알아봤죠. 왜냐하면 헤라님이 거의 천연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쵸? 네, 예방 저는 차원에서 천연을 두부도 드시고 명상도 하고 그러니까 드시는 것도 하고 안 드시는 것도 하고 굉장히 스탠다드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말 그러세요. 진짜 없어요. 뭐 본인은 잘 모르시겠지만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또 한다 그래도 천연하고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화학 그걸 알아봤는데 이 기존의 합성은 몸 인체에서 만든 분자씨랑 거의 똑같이 맞아 들어와서 딱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아구가 되는 거고 막 콩에서 나오는 이소프로멘 같은 거 대체용품 뭐 석류 이런 거는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그렇게 부작용을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천연을 때우겠다. 그러면은 이런 걸 드시는 거고 뭐 저처럼 그냥 뭐 평생 먹는 거 아니니까 고혈압약처럼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내 몸을 그러니까 하자 그러면 합성으로 된 거 딱 맞는 걸 해서 그 기간을 알차게 보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사한테 먼저 상담이 제일 중요하네. 처방해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약국에 가서 돈 많이 줄 테니까 금기 하나 내놓고 달라 그래도 안 줍니다. 줬다가는 저한테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걸리니까. 약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도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호르몬제를 처방을 받았대요. 자기 열이 나고 해서 근데 자기는 안 먹는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왜 안 먹냐 그랬더니 굳이 이거 안 먹고도 이기는데 내가 왜 약을 그 화학적인 약을 먹겠느냐고 이러면서 안 네. 먹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각자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네.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제가 유튜브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다 이 하나분이 산부인과 의사, 가정의학과, 내분비의과에서 많이 하세요. 이게 질병이에요. 40세 전에 폐경이 되면 이거는 병적이라 무조건 호르몬 처방을 받아요. 왜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게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수분을 이렇게 흡착시킨대요. 그러면 몸 전체가 다 이게 없어지면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건조해서 나쁜 점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건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뭐 에스트로겐이 있어서 나쁜 점이 있다면 좋은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내분비 쪽이라서 내분비 쪽으로 생각을 해봐가지고 신장을 더 튼튼하게 하다든가 대장도 직장도 다 예방이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세만 생각하지 말고 예방 차원이라는 얘기죠. 호르몬 자체가. 병원에 가서 의사랑 상담하는 것이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때 되면 골수암 이런 골수 뼈도 또 약해지기도 하고 최고 나쁘죠. 신장 쪽도 그렇고 그렇죠. 혈액도 또 좋게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장점이 호르몬을 섭취했을 때 장점이 분명히 많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는 아직 가정이니까 다음에 이제 저도 폐경이 확실하게 됐다 싶을 때는 가서 의사랑 상담하고 먹어야 된다고 할 때는 먹겠고 그 전에는 저도 그냥 지금 하는 것처럼 뭐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헤라님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제가 아닌 황제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아마 처방해 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의사도 아니고 또 더 상태를 모르니까 모르지만 그렇게처럼 이제 약간 변동이 있으니까 진짜 병원은
헤란 쌤처럼 한번 꼭 가셔보시고 의사랑 상담해보시고 또 적절 시기가 지나면 다시 한번 또 찾아가서 하시고 네. 그렇죠. 네. 증세랑 상관없이 내분비 쪽으로 네. 하여튼 갱년기를 어떻게 하든지 잘 이겨내도록 그렇게 네. 합시다. 네. 호르몬제를 잘 사용하시기도 하고 네.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네, 살아요. 감사합니다. 네.